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12장 태스크에 대해서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태스크 강좌에서 마지막 강좌인데요. 이전 강좌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강좌에서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직접 액티비티 덤프 명령을 이용해서 덤프 시스 액티비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명령어 adb 쉘 명령어를 통해서 액티비티의 태스크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 굉장히 중요한 플래그이기도 한데요. 그 플래그를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기도 했고요. 이제 태스크 오피니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태스크마다 이제 어떤 집이 있고 그 액티비티는 자기만의 집 주소를 가지죠. 만약에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 플래그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그 액티비티는 자기 집에 서 실행되게 되는, 자기 집의 태스크에서 쌓이게 되는 그 구조를 제가 알려드렸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중복 액티비티를 제어하는 네 가지 실행 모드를 배웠어요. 싱글탑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인스턴스, 그 다음에 싱글 타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강좌에서는 이 강좌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태스크 내에서 구성된 액티비티들을 정리하거나 어떻게 변경하는 플래그들을 배워볼 거예요. 뭐 액티비티 안에 타스크 안에 A, B, C, D라는 액티비티가 쌓였다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특정 액티비티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속성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액티비티를 싹 비운다거나 뭐 이런 태스크 내 액티비티를 비운다던가 뭐 이런 각종 속성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강좌들은 각 강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 4강좌에서는 각각의 여러가지 플래그들을 배울 건데 대부분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위이네요.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것은 노히스토리 액티비티 속성과 플래그 액티비티 노히스토리 인텐트 플래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두 가지 속성과 인텐트 플래그는 같은 기능을 가져요. 다만 어디에서 정의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먼저 노히스토리 액티비티 속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액티비티를 뉴타스크를 통해서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A1이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어요. 론처에서 특정 아이콘을 눌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A1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A1이 A2 액티비티를 또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A2 액티비티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A2 액티비티의 액티비티 속성을 노히스토리 true라고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A1, A2, A3를 실행했을 때 A2 액티비티가 태스크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내에서 자기 액티비티의 스택 안에, 그러니까 태스크 내에 존재하지 않고 싶다면 노히스토리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1, A2, A3라고까지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지만 A3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A2 액티비티는 스택에 존재하지 않아요. 노이스토리라는 속성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A1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이스토리 액티비티 속성 말고 플래그 액티비티 노이스토리라는 인텐트 플래그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액티비티의 속성은 A2 액티비티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A2 액티비티를 속성 값을 노이스토리라고 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서 A2 액티비티를 노이스토리로 주려면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인텐트 플래그에다가 add 플래그 해서 플래그 언더바 액티비티 노히스토리라고 설정해서 보내게 되면 A2 액티비티는 이제 노히스토리 플래그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태스크 내 스택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 속성에 설정하는 이런 속성 값은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서도 설정하는 경우가 동일한 속성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배웠던 싱글탑이라든지 인텐트 플래그로도 싱글탑이 있었죠. 그런 거라든지요. 이런 거의 장점은 A1 액티비티가 A2, 그러니까 실행하는 녀석이 실행되는 액티비티를 제어할 때 이런 인텐트 플래그를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액티비티 속성은 특정 액티비티를 이제 무조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노이스토리라고 설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스택에 남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적이고요. 인텐트 플래그를 통하면 좀 가변적으로 이제 특정 플래그 인텐트를 호출할 때 그 설정 값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런 차이는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배우게 될 인텐트 플래그는요.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타스크라는 인텐트 플래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느낌이 들죠. 태스크 내를 깨끗이 지우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A1 액티비티는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A2 액티비티는 A3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텐트 플래그를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타스크라고 주게 되면 A3 액티비티가 바로 쌓이지가 않아요. 이 플래그를 통해서 A3 액티비티가 실행되기 전에 태스크를 모두 비우고요. 기존의 액티비티는 모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태스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플래그를 통해서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액티비티들은 모두 다 태스크 내에 있던 모든 액티비티들은 모두 다 제거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태스크 내에서는 마지막 남은 A3만 실행이 되는 상태겠죠. 물론 A3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스크는 물론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클리어 타스크는 이제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된 이후에 모든 액티비티를 제거하는 것이었고요. 이전에 잠시 배웠던 노이스토리는 그 노이스토리로 설정된 액티비티만 태스크 내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어쨌든 계속 지금 액티비티를 정리하는 그런 플래그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다음 배우게 될 인텐트 플래그는요.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탑이라는 인텐트 플래그예요. 아까 전에는 이 클리어 타스크라고 해서 이제 특정 액티비티 인텐트 플래그로 실행되는 이전의 모든 액티비티를 태스크를 비우는 그런 인텐트 플래그였고요. 지금은 이제 탑이라는 게 붙었어요. 클리어 타스크가 아니고 탑이라는 인텐트 플래그가 붙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스크 내에 액티비티 1이 실행이 됐고요. 액티비티 1은 액티비티 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A2 액티비티는 A3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A2 액티비티를 여기 A2 액티비티가 뒤에 있어요. 근데 또 중복해서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인텐트 플래그로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탑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A2 액티비티가 동일한 게 있었죠. 여기 뒤에요. A2 액티비티와 A3 액티비티를 모두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A2 액티비티가 태스크 내에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로 탑까지 모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1 액티비티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A1 액티비티가 A1 액티비티 위로 지워진 액티비티가 자리에 A2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A1, A2, A3 액티비티가 기존에 실행이 됐고요. 기존에 안에 있는 그 타스크 안에 있는 A2 액티비티를 또 실행하게 되면 플래그를 액티비티 클리어 탑을 줬을 때 A2 액티비티 시점부터 그 탑까지, 그러니까 클리어 탑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액티비티부터 탑까지 모두 다 제거하고요. 기존에 남은 이제 A1 액티비티가 남겠죠. 그 위치에 다시 A2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남게 되겠죠. A1 액티비티와 A2 액티비티가 남게 되겠죠. A2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A1 액티비티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A2 액티비티가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A3 액티비티가 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2 액티비티와 A3 액티비티는 모두 다 사라졌고 A2 액티비티는 다시 실행이 된 거예요.
기존의 A2 액티비티는 디스트로이까지 다 타고요. 액티비티는 모두 다 제거된 겁니다. A2 액티비티는 다시 실행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다시 실행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A2 액티비티가 재사용이 된 게 아니에요. A2, A3 모두 다 삭제되고 A2 액티비티가 A1에서 A2 액티비티를 다시 실행한 것처럼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고요. A3 액티비티까지 실행이 됐어요. 자, 이때 A2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클리어 액티비티 클리어 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탑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A2와 A3는 모두 제거된다고 했어요. 동일한 A2 액티비티부터 탑까지 모두 다 제거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플래그를 하나 더 줄 수가 있거든요. 플래그 액티비티 싱글 탑, 이전에 배웠던 중복된 액티비티를 제어하는 그 플래그 중에 액티비티 싱글 탑, 런치 모드에서 배웠죠. 이거 싱글 탑은 뭐예요? 동일한 액티비티가 탑에 중복해서 쌓이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자면 A3 액티비티를 또 실행하게 되면 중복해서 이제 탑에 A3 액티비티가 쌓이지 않고 기존의 A3 액티비티를 재사용한다 그랬어요. 계속 쌓이지가 않고 재사용한다 그랬어요. 재사용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on new intent가 호출된다고 했어요. 인텐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인텐트 플래그를 두 개를 한꺼번에 줬어요. 클리어 탑과 싱글 탑. 클리어 탑을 주게 되면 이 두 개가 모두 사라졌죠. 사라지고 A1 위에 A2 액티비티가 다시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때 싱글 탑이라는 속성의 의미를 좀 알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싱글 탑은 탑에 중복된 액티비티를 재실행하지 않고 재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때 가지는 거는 바로 재사용이에요. 자, A3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했고요. 자, 그러면 A1 액티비티, A2 액티비티까지 이제 A3 액티비티까지 남았죠. 이때 A3 액티비티는 제거돼요. A2 액티비티부터 A3 액티비티까지 제거돼야 되는데 싱글 탑을 속성을 주게 되면 같이 주게 되면 A2 액티비티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재사용이 될 뿐이죠. 위에와 다른 게 어떤 점인지 이해되시나요? A2 액티비티, A3 액티비티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A2 액티비티가 실행되기 위해서 A2 액티비티를 재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싱글 탑을 같이 주면 이렇게 A2 액티비티를 아예 지우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제거와 동시에 재사용이 되는 거죠. 제거가 아니고 재사용이 되는 거죠. 이 차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A1 액티비티, A2 액티비티가 남지만 위와 동일한 결과예요. 동일한 결과지만 A2 액티비티는 재사용됐다는 거예요. A2 액티비티는 onPause, onStop, onDestroy까지 호출이 안 되고요. 그냥 onPause가 되고 바로 재사용이 되죠. onUintent 생명주기 함수가 재사용이라면 그 함수는 꼭 해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 액티비티 내부에 있는 객체들이 모두 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거운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동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많은 개발자가 액티비티 클리어 탑 속성을 하나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같이 줘서 재사용의 효과를 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배우게 될 플래그는 플래그 액티비티 리오더 투 프론트라는 인텐트 플래그예요. 이름이 좀 난해하긴 한데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 내에서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고요. A1 액티비티는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A2 액티비티는 다시 A3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고요. 자, 다음 A2 액티비티를 동일한 또 A2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때 A2 액티비티를 또 실행하는 때 플래그 액티비티 리오더 투 프론트라고 주게 되면 자, 뒤에 A2 액티비티가 존재했었죠.
자, 리오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오더, 프론트로 리오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A2 액티비티를, 기존의 A2 액티비티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A2 액티비티를 앞으로 당기는 거죠. 기존에 동일한 A2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를 이동시켜서 앞으로 당기는 그런 인텐트 플래그에 해당하고요. 자, 그 앞으로 이동된 인텐트 플래그는 재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A1 액티비티, A3 액티비티, A2 액티비티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이 플래그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용자들은 이 스택의 순서대로 유지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어기고 뒤에 있는 액티비티를 꺼집어서 앞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플래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플래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플래그 액티비티 리오더 투 프론트는 특정 액티비티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재사용하는 인텐트 플래그입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속성은 인텐트 플래그는 아니고요. Finish on Close System Dialogs 액티비티 속성에 해당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속성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특정 액티비티의 속성 값을 주는 그 값들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그 A1 액티비티가 실행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A1 액티비티는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데 A2 액티비티에다가 인텐트 플래그 속성을 액티비티 속성을 finish on close system dialogs 해가지고 true 값을 주게 되면 전원키를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시스템 팝업이 떠요. 그러니까 종료할 수 있는 팝업이 뜨는 거죠. 이걸 보고 시스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실행될 때 뒤에 지금 보시면 A2 액티비티가 나온 상태에서 전원키를 길게 눌러서 다이얼로그가 떴어요. 근데 뒤에 배경을 보시면 A1 액티비티가 나오고 있죠. 바로 A2 액티비티가 사라진 거예요. 태스크에서 제거돼 버리는 거죠. 이 플래그 속성은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켜 버리는 그런 속성에 해당돼요. 태스크 내의 특정 액티비티들이 이 속성, 그러니까 finish on close system dialog라는 속성이 true 값이면 태스크 내에 이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 이 속성이 설정된 액티비티는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시스템 다이얼로그 종류가 그러면 좀 궁금하실 텐데 시스템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홈키를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화면, 그 최근 실행 앱이라는 화면이 뜨는 그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잘못 말했네요. 홈키를 한 번 눌렀을 때 홈 화면으로 이동되죠. 그때도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떴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Finish on Close System Dialog으로 설정된 액티비티는 모두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제가 잘못 말한 홈키를 길게 눌렀을 때 최근 실행 앱 리스트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꺼지고 전원키를 눌렀을 때 실행된 잠금화면, 락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떴을 때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 전원키를 길게 눌렀을 때 뜨는 이 화면도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해당되고요. 사라지게 됩니다. 전화가 걸렸을 때 실행되는 통화화면조차도 시스템 다이얼로그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띄우는 대부분의 다이얼로그라고 했지만 액티비티조차도 시스템 다이얼로그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메뉴키를 길게 누르면 실행되는 옛날에는 검색 화면이 나왔어요. 그런 검색 화면이 요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버전이 올라가면서요. 그런 어쨌든 검색 메뉴키를 길게 눌렀을 때 동작에 의해서도 이 속성으로 설정된 경우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기타 등등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시스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띄우는 특정 그 화면 같은 게 떴을 때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성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가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이렇게 종료되는 경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성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워낙 다양한 앱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 안 했다고 필요 없는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속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배우게 될 속성은 플래그 액티비티 타스크 온 홈 인텐트 플래그예요. 이 플래그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이 플래그를 이해하시려면 앞서 배웠던 태스크 간 이렇게 변환되는, 전환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확 와닿을 수 있거든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 태스크라고 있어요. 홈 태스크는 앱의 홈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홈 화면은 런처라고도 부르는데요. 홈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앱들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홈 화면이에요. 그게 홈 화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앱이 부팅되면 단말기가 부팅되면 홈 화면은 홈 앱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서 이제 특정 아이콘을 눌러서 특정 앱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런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앱들을 시작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이죠. 자, 홈 화면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그 상태라고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홈 화면에서 특정 앱을 실행한 다음에 이전 키를 누르면 다시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실행된 앱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느낌을 받는 화면이기도 해요. 자, 그럼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특정 앱 아이콘을 눌러서 A라는 앱이 실행이 됐어요. 그럼 A 타스크가 실행이 되고요. 그 안에 A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를 이렇게 실행해서 태스크 내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제 A3 액티비티는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해 나갈 거예요. A3 액티비티가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는 자기 태스크에 띄우지 않고 뉴 타스크를 줘서 이제 자기 태스크에서 띄우도록 할 겁니다. 자, A3 액티비티는 B1이라는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을 시켰어요. 이때 뉴 타스크를 줘서 물론 뉴 타스크를 안 주게 되면 다른 앱에 있는 액티비티지만 자기 타스크 위에 이렇게 쌓일 수도 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타스크로 분리하기 위해서 A3 액티비티가 B1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뉴 타스크를 주게 되는 거죠. 뉴 타스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B1 너는 너네 집에서 떠라 해서 이제 B 타스크가 하나 생성이 되고 자기 집에 B1 액티비티가 뜨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B1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타스크 온 홈이라는 인텐트 플래그를 주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B1 액티비티는 가장 위에 있고 B 타스크는 가장 위에 있고요. B1 액티비티가 실행된 상태고요. 그 밑에는 A1 액티비티, A2 액티비티, A3 액티비티가 쌓여진 A 태스크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는 홈 태스크에 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B1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B1에서 이전 키를 누르게 되면 B1 액티비티는 사라지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타스크의 탑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죠. A3 액티비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 키도 누르고요. A1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A 타스크는 사라지고 홈 태스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플래그를 줬어요. 이 플래그를 주게 되면 이 타스크들의 구조가 좀 바뀌게 돼요. 이렇게 홈 타스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실행된 B1 그 액티비티의 타스크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자, 지금 이런 순으로 실행을 시켰지만 타스크 자체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실행된 액티비티의 태스크에 있는 이 태스크의 아래에 홈 태스크를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지금 이렇게 된 구조죠. A1 액티비티, 지금 바뀐 구조가 이거예요. 지금 가장 위에 B1 액티비티가 있고요. 여기 타스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홈 태스크가 있고요. 홈 화면 있죠. 그 밑에 A1, A2, A3, A1, A2, A3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B1에서 이전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홈 태스크가 실행이 되겠죠. 전환이 되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앱이 끝난 느낌을 주는 거죠. B1 액티비티는 새롭게 시작된 앱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이전 키를 누르면 마치 이제 이 앱이 끝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런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홈에서는 이전 키를 눌러도
그 A3 액티비티로 전환되지 않아요. 밑에 타스크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홈은 늘 끝난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홈 화면에서는 절대로 이전 키를 눌러도 바로 밑에 타스크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밑에 타스크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홈키를 길게 눌러서 최근 실행 앱을 통해서 바로 이 태스크의 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홈키를 길게 누르면 태스크 A라는 그 화면에 최근 실행 앱에 A3 액티비티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선택하시면 바로 이 태스크로 전환이 되고 탑에 있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태스크 전환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사용자도 홈키를 길게 누르면 태스크 전환이 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 새로운 이제 타스크의 액티비티를 띄울 때 이 플래그를 주게 되면 마치 이제 홈에서 특정 앱을 실행한 효과처럼 새로운 앱이 실행된 느낌을 주고요. 이전 키를 누르면 그 앱이 끝났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홈 태스크가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앱을 뭐 A3 다른 앱에서 다른 앱을 실행하게 될 때 전혀 두 가지 앱이 성격이 너무나 다르면 이렇게 분리시켜서 마치 이제 이 앱이 끝났을 때 끝난 느낌을 줄 때 사용하기도 해요. 간혹 사용이 되는 인텐트 플래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네요. 여기서 이전 키를 누르면 그 홈으로 이동되면 앱이 끝난 느낌을 주지만 만약에 이 플래그를 주지 않고 이전 키를 눌러서 B1이 A3로 가게 되면 앱이 계속 진행되는 느낌을 주죠. 앱이 끝나지 않는 느낌. 대부분 이 경우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B1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A1으로 가는 건 아니죠. A3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백키를 누르면 뒤로 이동되는. 어쨌든 태스크 스위칭은 이제 이 태스크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플래그를 안 줬다면 말이죠. 이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배우게 될 속성은 인텐트 플래그는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태스크 if needed라는 인텐트 플래그입니다. 이 플래그가 특정한 곳에서 사용이 많이 돼요. 바로 홈에서 특정 아이콘을 눌러서 앱을 실행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플래그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에 있는 액티비티를 정리한다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정리할 때 사용이 돼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행 앱에서 앱 리스트에서 앱을 실행할 때 그 경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스크 구조가 이래요. 첫 번째 태스크에 캘린더 태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태스크가 있고요. 설정 태스크가 있어요. 각 태스크에는 이제 특정 액티비티 이렇게 실행된 상태겠죠. 자, 이때 최근 실행 앱을 홈키를 길게 누르면 최근 실행 앱이 뜨겠죠. 거기서 가장 위에 설정 태스크가 있고요. 휴대전화 태스크가 있고요. 캘린더 태스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때 제가 캘린더 태스크를 이렇게 최근 실행 앱에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장 위에는 설정 태스크가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그 설정 태스크예요. 가장 상단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캘린더를 딱 선택하게 되면 태스크 변경이 이루어져요. 캘린더 태스크가 가장 위로 올라가면서 현재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스크를 이동해 가면서 최근 실행 앱에서 선택된 태스크는 태스크 자체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태스크 자체가 이동이 되는 그런 환경을 가져요. 자, 그러면 하면은 캘린더 태스크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캘린더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앱이. 물론 얘는 캘린더 태스크의 액티비티 중에 태스크의 탑이 해당되는 액티비티겠죠. 지금 설명드린 거는 태스크 스위칭 할 때 제가 그 태스크를 선택해서 특정 태스크를 화면에 나타나게 할 때, 어쨌든 태스크 스위칭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앞서 배웠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재 실행된 앱을 다시 보여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보시면 그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홈에서 앱을 실행할 텐데요. 우선
홈에서 타스크 A라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화면에는 액티비티 A1이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겠죠. 자, 거기서 A2, A3까지 실행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의 태스크가 해당되겠죠. 자, 여기서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홈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자, 그때 다시 이 태스크 A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대로 A1 액티비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된 액티비티는 태스크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A3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이게 지금 현재 거랑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실 분이 많아요.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에 거는 태스크 자체를 스위칭하는,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를 가장 위로 올려서 태스크 자체를 이동해서 보이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태스크 A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홈 누르고 또 뭐 설정 앱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홈 누르고 이를 한 경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실행시켰던 태스크 A 액티비티를 다시 실행하면 기존의 태스크는 유지되고 가장 탑에 있는 액티비티가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비슷해 보이죠.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혼용해서 쓰시고 계실 거예요. 일반 사용자 분들께서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워낙 당연한 부분이고요. 지금 홈에서 앱을 실행할 때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홈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이제 실행된 액티비티를 태스크를 홈 누르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 태스크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의 탑을 다시 부르는 경우거든요. 이때 과정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로 실행이 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차근차근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에서 특정 앱을 실행하는 인텐트를 보면 이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홈에서 이제 잠시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홈에서 특정 아이콘을 눌렀을 때 A1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죠. 이때 그 홈에서 A1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특정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 당연히 인텐트를 만들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 실행될 거예요. 이때 스타트 액티비티 할 때 사용된 인텐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시 제가 소스로 그대로 한번 작성해 봤어요. 자, 홈에서 인텐트를 하나 만들게 되죠. 거기서 처음에 intent.setClassName이라고 해가지고 실행될 액티비티의 패키지명, 그 다음에 실행될 액티비티의 액티비티 컴포넌트의 풀 패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액티비티 A1이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명시적 인텐트로 아이콘을 눌렀을 때 A1 액티비티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명시적 인텐트로 이제 메인 액션과 런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A1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메인과 런처 카테고리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홈에서는 그 패키지 내에 메인과 액션 카테고리가 설정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시적 인텐트로 그것이 설정된 이 두 가지 액션과 카테고리가 설정된 액티비티를 찾아서 명시적 인텐트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A1 액티비티를 명시적으로 실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플래그는 인텐트 액션 메인과 인텐트 카테고리 런처라고 설정된 이 카테고리는 이 역할도 가져요. A1 액티비티가 이렇게 A1, A2, A3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이 플래그를 이제 가진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그 타스크에서 가장 탑에 있는 액티비티를 다시 그 탑에 있는 액티비티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요. 자, 이게 메인 액티비티부터 실행된 액티비티 태스크이기 때문에 다시 아이콘을 누르면 A1,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가 실행된 태스크의 경우 A1 액티비티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올라가서 A3 액티비티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를 보시면 그 태스크 전환이랑 거의 비슷해요.
A1 액티비티가 실행되어 이 태스크가 유지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액티비티를 지금 현재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인텐트 플래그 설정 부분을 보겠는데요.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는 당연히 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 앱 아이콘을 눌렀을 때 자기 타스크에서 A1이 떠라라는, 너네 집에서 떠라라는 그런 인텐트 플래그 뉴 타스크를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플래그를 하나 더 주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플래그를 주게 돼요. 이 플래그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A1, A2, A3 액티비티가 뜬 상태예요. 이때 홈키를 눌러서 다시 이 타스크 A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타스크의 탑으로 이동되게 되겠죠. 이때 이 플래그가 무조건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태스크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플래그를 주게 되면 태스크 내에 어떤 액티비티를 정리할까라는 거를 이제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홈 화면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이렇게 A1, A2, A3까지 실행을 시켰어요. A1 액티비티가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A1 액티비티에서 A2 액티비티, 그리고 A2 액티비티에서 A3 액티비티가 실행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홈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다시 타스크 A라는 앱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타스크가 그대로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 있는 A3 액티비티까지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플래그를 무조건 주게 돼 있거든요. 홈에서 무조건 주고 날리게 돼 있어요.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타스크 내에 있는 특정 액티비티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리하게 될 액티비티가 어떤 것들인지 배우고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 정리한다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제 많은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태스크 if needed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서 정리되는 액티비티는 바로 클리어 타스크 온 런처 액티비티 속성을 가진 액티비티예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액티비티 홈에서 특정 앱 아이콘을 누르면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태스크 if needed라는 플래그 속성이 무조건 들어가고요. 해당 액티비티의 태스크 내에 A 태스크 내에 특정 액티비티를 정리하게 돼요. 자, 여기서요. 자, A1 액티비티에다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A1 액티비티에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라는 액티비티 속성을 주게 되면요. 자,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고요.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A1 액티비티는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라는 모두 액티비티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때 홈으로 누르면 자, 홈키를 누르면 다시 홈으로 복귀되게 되겠죠. 자, 다시 홈으로 복귀되고 다시 이 앱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A1, A2, A3 액티비티가 있는 타스크가 활성화되고요. 그때 A3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처음에는 이제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 했을 때는 안에 태스크 내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속성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A1, A2, A3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이 앱 아이콘을 눌렀을 때 자,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라는 속성이 설정된 액티비티를 만나게 되면요. 태스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즉,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라는 속성이 설정된 이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액티비티를 모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홈키를 눌러서 특정 앱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이 앱으로 복귀하려고 했을 때 A1 액티비티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앱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 플래그를 안 주게 되면 A1, A2, A3 액티비티가 존재하고요. A1에 이 플래그를 안 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아이콘을 다시 홈키 누르고 다시 복귀하고 이 앱 아이콘을 누르면 복원하는 느낌이 들죠. 다시 이전에 작업했던 액티비티로 다시 전환하는 그 앱으로 복귀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플래그를 주면 무조건 이 앱 아이콘 누를 때마다 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나요? 어떨 때 사용이 될까요? 홈키를 눌렀을 때
무조건 그 홈 화면에서 눌렀을 때는 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 차이 꼭 기억하시고요. 간혹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앱 아이콘을 눌렀을 때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정리되는 게 어떤 플래그인지, 어떤 속성인지 이해되셨죠? 자,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 속성은 루트 액티비티만 설정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액티비티.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액티비티에만 이 플래그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A2 액티비티에 이 플래그 속성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느낌상은 A2 액티비티 위로 다 제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액티비티는 무조건 루트 액티비티에서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그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인텐트 플래그로 실행됐을 때 어떤 또 액티비티가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 finish on task launch 액티비티 속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타스크 A에서 이제 이 액티비티 첫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돼요. 그때 물론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 속성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 실행되게 될 때는 이 플래그 속성이 아무 의미가 없죠. 태스크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A3 액티비티가 실행됐어요. 이때 이제 중간에 A2 액티비티에다가 인텐트가 아니죠. 액티비티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액티비티 속성으로 finish on task launch라는 속성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면, 자, 홈키로 누르고 다시 이 타스크 A라는 아이콘을 눌러요. 그럼 처음 그 기존에 있는 액티비티가 타스크가 다시 전환이 되게 되겠죠. 자, 그때 당연히 이제 이 플래그 속성은 들어가는 거예요. 홈에서 눌렀기 때문에. 자, 이때 지금 finish on task launch라고 속성된 속성을 가진 액티비티는 바로 정리가 돼 버립니다. 자, A1 액티비티 다음에 A2가 있었는데 A2는 없어지고요. 자, 이 플래그로 속성된 거는 없어지고요. A3 액티비티만 남게 되겠죠. 자, 바로 이 속성을 주게 되면 이 플래그로 실행된 태스크가 활성화됐을 때 바로 태스크가 정리가 되고요. 그 액티비티는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1 액티비티에서 A3 액티비티 현재 탑에 있는 게 바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자, finish on task launch 속성은 노이스토리와 매우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플래그는 A3 액티비티에도 설정될 수 있고 뭐 다 설정될 수 있는데 루트 액티비티는 설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노이스토리와 좀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액티비티는 절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속성은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인텐트 플래그에서만 정리된다는 점이 다르죠. 참고로 하나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태스크 내에 정리되는, 그러니까 태스크 내에서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 플래그로 정리되는 액티비티 중에는 무조건 루트 액티비티는 제외돼요. 자, 이렇게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이 플래그로 설정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태스크 내에 전부 다가요. 이때 루트 액티비티는 어떤 속성, 제가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속성으로도 루트 액티비티를 정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루트 액티비티가 아닌 그 상위의 플래그 액티비티를 정리하는 그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 이전에는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볼까요? 클리어 타스크 런처 같은 경우도 루트 액티비티에 설정을 하지만 루트 액티비티는 정리가 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 있는 액티비티만 정리한다는 거였죠. 자,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노이스토리와 비슷하죠. 특정 액티비티 속성에다가 이 피니시 온 타스크 런치를 주게 되면 그 액티비티는 다시 활성화될 때 제거된다. 정리가 되죠. 그렇지만 절대로 홈에서는 설정을 아무리 해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는 홈에 의해서 특정 액티비티를 이제 실행된 액티비티를 홈키 누르고 다시 실행됐을 때 전환될 때 사용되는 플래그예요. 그래서 가장 루트에 있는 액티비티는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됐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타스크가 쌓여 있으면 A1 액티비티를 실행했지만 이렇게
그 타스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이동이 되고요. 그 꼭대기에 있는 액티비티를 눈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타스크의 꼭 탑에 있는 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1 액티비티부터 시작으로 정리돼야 될 액티비티를 정리하고 끝에 있는 액티비티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액티비티 탑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타스크를 정리할 때는 그 첫 번째 액티비티부터 쌓여진 액티비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다 정리한 다음에 탑에 있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액티비티는 대부분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아요. 자, 다음 배우게 될 속성은요.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when task reset이라는 인텐트 플래그입니다. 이 플래그도 이제 위에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인텐트 플래그로 특정 액티비티가 정리되어야 될 때 이 인텐트 플래그가 설정되게 되면 정리 대상이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A1 액티비티를 실행하고요. 홈에서요. 그 다음에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when task reset이라는 인텐트 플래그로 A2 액티비티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3 액티비티가 실행한 상태예요. 다시 홈키를 눌러서 홈으로 복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똑같은 아까 계속 정리해라 라는 속성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 타스크 내에 이 액티비티 중에 이제 정리할 내용이 정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그 위로 A2, A3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 실행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when task reset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플래그로 리셋,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때 이 플래그를 준 액티비티부터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 실행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when task reset이라고 했어요. 자, A1에서 A2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그랬기 때문에 요 다음부터 얘가 이 플래그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플래그를 가진 위에 거는 전부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언제 정리가 되냐면 홈으로 눌렀을 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플래그로 실행됐을 때 A2, A3 그러니까 이 플래그로 설정된 이 시작점부터 끝까지 다 제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어쨌든 A2라고 이 그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when 타스크 리셋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하고 홈에서 다시 눌렀을 때 복원됐을 때 A1 액티비티는 두고 그 인텐트 플래그로 설정된 모든 액티비티를 이렇게 다 제거해버리는 그 속성에 해당합니다. 물론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이 플래그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3 액티비티까지 제거가 되게 되겠죠. A3 액티비티만 제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이 플래그를 줬기 때문에 이 플래그를 가지고 태어나는 녀석은 A3가 되니까요. 다시 복원하고 다시 그 홈으로 가서 다시 복원되면 A3 액티비티만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텐트를 받는 액티비티부터 정리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이제 마지막 플래그인데요. 플래그 언더바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고 되는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서 정리되는 액티비티에 대한 마지막 플래그라는 의미예요. 자, allow task repair hunting 액티비티 속성에 해당되는데요. 이 액티비티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타스크가 있어요. A 타스크에 A1이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고요. 자, B 액티비티 타스크가 있고요. B 액티비티 타스크에 B1이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어요. 자, B1은 A2, 그러니까 A 앱의 액티비티를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홈에서 A1 액티비티를 실행했고요. 이건 A 앱에 해당돼요. A 앱에 A1 액티비티를 실행했고요. 다시 홈으로 가서 B1의 앱에 B1 액티비티를 실행한 상태예요. 자, B1의 액티비티에서 A2를 실행했잖아요. 바로 이 앱에 A2 액티비티를 실행한 거예요. 근데 이때 new 타스크로 실행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때 new 타스크로 실행했다면 A2 액티비티는 자기 집에서 뜨게 되겠죠. 근데 new 타스크를 안 줬기 때문에 자기 태스크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A1에서 A2 액티비티, 얘 앱의 액티비티, A2 액티비티를 실행한 상태고요. 타스크는 이렇게 쌓였습니다. 뉴 타스크를 안 줬습니다. 이때 allow task repair runting이라는 A2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A2 액티비티에 이 속성을 주었겠죠. 자, A2 액티비티가 또 자기 액티비티예요. A2 A 앱에 A3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돼요. 이때도 allow task repair runting을 줬어요. 자, 이 두 가지 A2와 A3에는 allow task repair runting이라는 액티비티 속성을 주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홈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자, 홈으로 복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타스크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A 타스크에 A1 액티비티가 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B 타스크에 B1 액티비티가 뜨고 A2, A3가 뜬 상태고요. 이 두 가지 액티비티에는 allow task repair runting이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원래는 A2, A3의 액티비티는 A 앱의 액티비티고요. 원래는 그 자기 집은 아니죠. 근데 new task를 B1에서 안 줬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new task를 안 주면 기존에 쌓여진 타스크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바로 A1을 다시 실행하게 돼요. A1을 이렇게 만약에 다시 누르게 되면 홈키를 누르고 다시 A1 액티비티를 A 앱을 실행하게 되면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겠죠. 이때 당연히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는 속성에 의해서 이 태스크가 정리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정리는 좀 특이해요. 현재 A1 액티비티가 하나밖에 지금 실행이 안 된 상태죠. A1이 화면에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이 A1 앱을 실행할 때 이 플래그를 만나면 남의 집에 있는 자기 자식을 끌어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A1을 실행하고 이 플래그 속성으로 이 태스크를 정리할 때 혹시나 남의 집에 있는 자식이 있다면 남의 집에 있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이 allow task repair runting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남의 집에 있는 자식들을 자기 집으로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화면은 어떻게 될까요? A3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키, 이전키, 이전키. 굉장히 어려운 액티비티 속성 아닌가요? 이렇게 남의 집에 있는 자식들의 allow task repair runting으로 설정된 액티비티를 다시 자기 집으로 불러온다라는 이런 개념이 사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제가 경험으로는 거의 사용된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성이고 앱의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 인텐트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인텐트 플래그를 통해서 정리되는 그러니까 변화를 가지는 액티비티는 allow task repair runting 이렇게 자기 자식을 바꾸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오는 그 다음에 clear when task reset 특정 시점부터 모든 액티비티를 이 플래그를 만났을 때 모두 다 정리해버리는 그 다음에 특정 액티비티 하나만 정리하는 이 finish on task launch라고 속성이 정의되면 그 해당 액티비티만 다시 복원됐을 때 정리하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타스크 루트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클리어 타스크 온 런치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 기준으로 루트에서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상위 액티비티를 못 다 비워 이런 순으로 클리어 타스크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 인텐트 플래그가 액티비티를 정리하게 됩니다. 타스크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여도 이 네 가지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루트에만 정리되고 위에 거는 제거된다. 그 다음에 finish on task launch 액티비티
타스크 내에서 특정 액티비티의 속성에 설정을 해주면 그 액티비티는 정리가 된다. 노 히스토리랑 비슷하죠? 루트에는 정의할 수 없다. 모든 루트에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웬 타스크 리셋. 속성은 그 속성이 정의된 인텐트 플래그가 정의된 그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다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allow task reparenting이라는 남의 집에 자식이 있었던 allow task reparenting이라는 속성을 가진 액티비티를 자기 집으로 불러오는 네 가지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 관련된 속성으로 네 가지를 외우는 게 좋아요. 마지막 남은 액티비티 속성이 있습니다. always retain task state라는 액티비티 속성이에요. 자, 이게 어떤 액티비티 속성이냐면요.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에 정의되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거예요. 아까 앞에 노이스토리 같은 그런 속성들처럼 새로운 거예요. 자, always retain task state라는 액티비티 속성은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요. 홈에서 A1 액티비티를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를 실행했고요. A3 액티비티를 실행했어요. 자, 홈키를 다시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한 30분 후에 이 액티비티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홈에서 특정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했고요. A2, A3까지 실행을 했어요. 다시 홈을 누르면 이미 사용자들은 30분이 지났다라는 거는 이미 그 액티비티를 그 앱을 잊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30분이 지났을 때는 강제로 이 액티비티를 그 태스크의 전부 액티비티를 종료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30분 후에는 이 액티비티 타스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30분 후에 기존에 존재했던 태스크를 모두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데 always retain task state true라고 주게 되면 이 액티비티는 3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졌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30분 동안 이 액티비티를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유지하게 되면, 물론 LNK가 돌긴 해요. 유지하게 되면 뭐 리소스 낭비나 뭐 그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 그냥 강제로 시스템이 알아서 리소스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이 액티비티가 사라진다는 게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생기겠죠. 중요한 앱에서 앱이 종료되면 안 되는 앱인데 강제로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문제 생기는 걸 대부분 앱 개발자는 원하지 않을 테고, 대부분 앱 개발자는 always retain task state를 true로 주겠죠. 그래서 앱이 3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도록 설정을 하게 되겠죠.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기능이 위험성을 좀 감지를 했나 봐요. 아마 초창기 때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리소스를 유연하게 정리하고 메모리를 좀 확보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 10까지는 유지했다가요. 여기 보면 이제 액티비티 스택이라는 좀 자바 소스가 있는데요. 프레임워크 소스예요. 거기에 이런 플래그 값이 이 상수값이 있는데요. 보시면 30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액티비티가 inactive reset time이 30분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이걸 유지하지 않겠다는 이 창수값이었어요. 그런데 API 11, 그러니까 진저브레드 이 다음 버전부터는 이 플래그가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 11부터는 이 기능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30분이 지나도 액티비티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제가 이 기능을 넣은 이유가, 이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 12R을 쓰시는 분을 위해서 혹시나 이런 경우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단말기가 안드로이드 API 16 이상이 대부분 사용자가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이하 사용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사용률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태스크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제가 마쳤습니다. 꽤 길었고 굉장히 많은 플래그가 그 액티비티 속성과 인텐트 플래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두 다 그 머릿속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 또한 이 모든 플래그와 액티비티 속성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태스크가 뭔지 이해하고 있고 이 태스크를 정리하거나 다룰 때,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할 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한번 봐두면 나중에 이제 다양한 앱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플래그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로 부담 가지고 모두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존 개발자들도 이 태스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이런 태스크의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그 앱을 구현할 때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가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뉴 태스크가 뭔지, 그래서 태스크가 분리되고 홈키를 길게 눌러서 앱을 전환할 때나 아니면 홈에서 특정 아이콘을 눌렀을 때 태스크가 정리되는 그 플래그 있죠. 이런 거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몰라서 다양한 앱을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외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디버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물론 앱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특히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태스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